그 다음에 일본의 대빠칭코 대기업, 빠칭코 매출의 일본에서 10분의 1을 차지하는 그 구슬치기 오락실. 그거는 이제 오락실, 오락실 주인, 가게. 그거 이제 한창으로 하는 분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먼저 한 사람을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내가 이 말 하면은 여러분, 아, 그렇구나 할 겁니다. 이 금방 우리가 말한 저 일본의 파칭코라는 건요, 그 파칭코를 운영하는 점포가 있잖아요. 거기에 기계를 공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계 공급하는 산업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여기에 공급하는데 저 기계 회사 중에서 일본의 30대 재벌 안에 지금도 한두 명 꼭 들어갑니다. 저 있습니다. 그래 아까지 말한 이 나카지마 gen기치 헤이와라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있던 사람이 나가서 차린 게 삼쿄라는 회사인데, 삼공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지금 뭐 기계 메이커에서는 거의 뭐 토업을 유지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게 우리 저 일반 저 구슬치기 해본 사람 잘 아는 야마토라는 기계를 만드는 야마토, 그 회사입니다. 그래 그 부지시마라는 사람인데 이 나카지마 gen기치 밑에 저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나가서 차려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 자 그러면 전방 기계 또 한 분야가 더 있습니다. 일본 파칭코는요 우리가 보면 하면 구슬이 나오고 또 구슬을 넣어가지고 뺑뺑이 돌리고 하지만 그거를 순환시켜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순환이 안 되면 자 구슬이 해가지고 다마가 모판을 굴러가지고 저 헛방이 되면 밑으로 다 떨어진다 아닙니까? 떨어지면은 밑으로 떨어지는 걸 이렇게 이렇게 경사를 제가 모읍니다. 모으면 요 경사 맨 끝에 보면은 그거를 다시 퍼 올리는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구슬을 다시 퍼 올립니다. 그리고 이 구슬이 우리가 볼 때는 반짝반짝하죠. 이 반짝반짝한데 이게 비가 오거나 손님들이 손에 때를 뭉치고 자꾸 하면 이게 더러워지면은 이게 구슬이 기계 뒤에서 맥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닦아줘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 그게 이제 끈적끈적해지니까. 끈적끈적해지죠. 끈적끈적해지고 손님들이 콜라 먹고 또 만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렇게 보면 반짝반짝하고 이게 뭐가 잘 구르겠지 생각하죠. 맥히고 위에서 이제 밑에서 폴린 거를 다시 기계로 감아 올립니다. 감아 올리면서 이걸 닦습니다. 그게 이제 개발이 돼서 그렇지. 옛날에 40년, 50년 전에는 그 진짜 수작업을 했어요. 이 올리는 걸 이제 연막이라 그러는데 연막이로 해가지고 다시 위에 올라가면 다시 구슬을 공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또 경사진 이제 구슬이 고르도록 이 경사진 이 레일이 있습니다. 레일이. 근데 그 레일에서도 이게 안 닦으면 레일에서 멈춰버립니다. 이게 5.5g이다 보니까 뭐 무게가 있지만은 내려가다가 멈춰버리거든요. 경사인데도. 그러면 기계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그 다이를 짜고 그거를 공급해주고 이 담을 닦는 것이 그 시스템을 하는 기업이 또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설비회사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만드는 회사에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는 따로 이제 그건 전문 회사에서 또 따로 해주죠. 왜 그러냐면 벌써 40~50년 전부터 일본에 그 기계 하나하나마다 데이터를 알기 위해서 거기다 컴퓨터 선을 다 연결해 놨다. 그 컴퓨터 선 연결까지도 이 회사가 책임다지는 겁니다. 그 컴퓨터를 그러면 데이터를 이렇게 컴퓨터나 PC나 이 노트북을 보면은 오늘 1번 기계 얼마 손해봤다, 2번 기계는 얼마 이겼다. 이게 그 당시도 다 나왔어요. 40년 전에도. 그거를 해주는 회사가, 그걸 해주는 기업들이 일본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게 한참 버블 때 그 회사도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그렇겠네. 영어로 에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에이스인데 일본에서는 에이스를 갖다가 그 표를 못 하니까 S라 합니다. 에스덴겐이라는데 전기전자에다 연구할 자 연자 에스덴겐이라는 회사가 그 업종에서 토업 회사입니다. 여러 수십 군데 회사가 있는데 그것서 제일 토업 회사인데 이 토업 회사 사장님이 장령 사람인데 배 씨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창녕이라 하니까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창녕, 예. 창녕 부곡. 부곡, 온천. 예. 온천. 예. 뭐냐면 부곡 온천에 부곡 하와이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부곡. 부곡 하와이를 바로 이 사람이 만들었다니까. 예. 에스텐켄 이 사람들이. 그 회사가 S니까 회사 이름을 제일이라고 했어요. 제일흥업이라고. 예. 그래, 이제 지금, 지금 작년 부곡 하와이가 예. 막 폐허가 돼가 있다 아닙니까? 예. 지금 뭐 완전. 그게 이제 우리 젊은 시절에 우리 애들 데리고 많이 갔습니다. 예. 워터파크가. 많이 갔죠. 아니, 워터파크가 그때 그때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래, 지금은. 온천하고, 예. 예, 지금은 워터파크가 온 곳곳에 생기고, 저 장류 롯데 워터파크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거기 옛날에 쇼하면 유명 가수들 다 왔습니다, 거기에. 맞습니다. 예. 북구 하와이. 호텔도 따로 있고. 예. 그래, 이제 거기에 그 사람이 지금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안주까지 북구 하와이 소유주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값입니다. 예. 그 뭐, 지금 흉물로 돼가 있으니까,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그건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일본에서 대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예. 그 에이스텐켄이라는 사람, 배 회장이라는 분. 자, 이제, 물론 성공한 사람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거는 뭐 또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마루한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지. 마루한이라고 일본의 빠친코 회사 중에서는 제일 큰 회사입니다. 일본 빠친코 그 매출의 10%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한 회사가 한 산업에서 10%를 담당한다면은 어마어마하죠. 자, 이 사람은 경남 삼천포 사람입니다. 한창호 씨는 경남 삼천포 사람인데, 뭐 삼천포가 그때는 뭐 어업밖에 돼 있습니까? 그렇죠. 다 뭐 고기 잡아먹고 살던 사람들이죠. 지금은 그 사천 됐잖아요. 삼천포라는 지명이 없어지고. 예. 사천으로 되죠. 합천됐죠. 예, 사천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1930년생이니까 아직도 정정합디다. 30년생인데도 아이고, 예. 30년생인 것 같으면은 지금 나이가 90몇 살 아닙니까? 90, 우리 나이가 96. 96살. 근데 뭐 얼마 2년 전 영상 보니까 정정하더라고요. 그래, 이 사람은 해방이 되고 나서 47년도에 일본에 이거 뭐 좌익하고 좀 관계 있다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좀 좌익이다 이래가지고 17살 때 미성년자 때인데도 좀 따돌렸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엄마가 자기 위에 큰형이 일본 저 동경 근처 저 가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형한테 가라 이래가지고 일본을 보내버렸어요. 그래, 이 사람도 일본에 가서 형 밑에 있으면서 이제 무적지 해가지고 일본의 법정대학이라고 호세이다이가쿠라고 유명합니다. 그 법정대학을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사람도 역시 대학을 나가고 취직을 하려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형님 말고 누나의 남편인가 매형이죠. 매형은 또 교토에서 조그만한 빠친코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운명을 결정짓는 거 아닙니까? 매형이 빠친코를 했어요. 그러니까 47, 8년도죠. 7년도, 8년도.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50년대 됐네요. 그래서 자영한테 가가지고 일을 거기서 종업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회고록에 나오던데 보니까 그 자연 가게라고 하는 게 지금 생각 못 썼죠. 기계 20대 놓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구멍가게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빠친코를 하는 게 20대 많아봐야 100대 이런 정도의 규모로 지금의 몇천 대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게 막 엄청나게 큰 규모로 이러는데 20대를 가지고 자기 자형이 매형이 이 빠친코 영업을 하는데 그 앞에 100대짜리 대형 빠친코가 들어섰던 거예요. 그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처남한테 이제 지 월급 이제 이래가 월급 받고 하니까 돈을 좀 모았단 말이야. 처남이 막 돈 쪼개 받고 이제 자영이 처남한테 이제 네가 해봐라 된 거예요. 자, 100대짜리가 붙은 지는 20대밖에 없다 아닙니까? 이 사람이 회고록에 뭐라냐면 기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업을 했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하니까 영업을 하는데 손님이 자꾸 오더라 이겁니다.
그래, 왜 오는가 싶었더만 나중에 알았는데, 기계를, 구슬치기 기계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리 조작이 아니고, 구슬이 잘 들어가게 하거나 못 들어가게 하거나, 예. 그거를 우리가 말하자면 못을 조절합니다. 그 못이 바뀐 거를. 그 못 조절하는 게 연장이, 내가 이거를 한동안 이 연장을 가지고 못 조절을 한국에서 영업할지게 내가 이걸 전문적으로 했거든요. 이게 망칩니다. 이게 못 치는 망칩니다. 이거를 갖다가 콘크리트 못을 쳐놔는 지금 요거 망가졌는데, 이거 이제 이 못을 칩니다. 요거는 10만 원짜리, 요거는 30만 원짜리입니다. 30년 전에 샀는데, 요거는 이게 박달나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 홈이 요래 있어가지고 못을 걸어가 약간씩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요거는 미세 조정입니다. 요건 탁. 그래, 이거는 이래 잡아가 패듯이 패면 절대 안 됩니다, 못은. 그렇지.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래 가지고 통통 이 반동으로 칩니다. 이 반동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눈에, 손님들 눈에는 전혀 안 보입니다. 안 보이겠지. 근데 조금 치도 이 못의 흐름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가진 사람은 그 당시에 일본서도 고액 월급자였습니다. 그렇겠지. 내가 그때 일본 가니까 다른 직원들은 월급이 한 30만 원인데, 이거 하는 사람들은 프리랜서들은 뭐 수입이 더 많고, 어느 고정대가 있는 집에도 대부분 60만 원 정도를, 70만 원 정도를 그때 받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의 월급의 배 이상을 받더라고요. 그러네. 그 나도 일본에서 돈 주고 배웠죠. 매니메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때. 근데 뭐 우리 한국에서 이 할지게 보면 전부 다 짜가지로 막 했는데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기본이 있고 원리가 있거든요. 못을 위로 치면은 다마의 흐름이 어떻게 베낀다, 밑으로 치면 어떻게 흐름이. 그런 원리를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마의 이 반동이 틀리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터지는 대로 잘 나오는 대로 놔두다 보니까 앞집에는 이제 돈을 벌려고 좀 말하자면 쪼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지. 손님이 억수로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가 소위 말하면 아주 한국적인 정서입니다. 이런 사람 부상 타고 담배도 주고 갱편도 주고 이랬답니다. 그래 손님이 많을 수밖에 없네. 그게 한국적인 정서거든. 일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겠지. 이것도 갱편 주고. 한국도요. 우리 옛날에 스로트 머신 한참 유행할 적에요. 손님이 되게 많을 적에는 이것들이 이제 완전 배가 불러가 안 했는데, 손님이 없을 적에는 읽으면 10%를 뽀찌로 줬습니다. 10%. 그럼 10% 뽀찌 주는 거 또 해가 또 맞아 다 읽어봅니다. 다 읽어보고. 다 읽어보고. 그래, 보통 뽀찌 받은 놈은 하려고 하면 안 시켜주고 이랬어요. 그렇지. 그랬는데 이 사람이 소위 자기 뭐 해고 해놓은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 나옵니다. 이건 사람한테 담배도 주고 위로를 했던 거야. 다음에 오면 잘 될 거라고. 그래가 개평을 줬답니다. 개평을. 그 일본 사람들은 개평이 되십니까? 안 주지. 그래가 손님이 억수로 미터지기 시작해. 이 한창호 이 사람이. 그래가 이제 빠진고장 이제 자기도 이제 소위 말하면 문어발이 돼가 여러 군데 차리기 시작해 성공을 했어요. 교토입니다. 교토. 체리 떤 데가 교토입니다. 그래 이 회사 본사가 얼마 전까지도 교토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동경에도 본사가 있고 교토에도 본사가 있는데, 교토에 자기 집이 교토에 있습니다. 이제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반충고를 해가지고 뭡니까 60년대를 거치면서 돈을 억수로 버는 거예요. 60년대에 돈을 벌었는데, 60년대 돈을 벌어가지고, 그때 67년도, 8년도에 한국에도 그때 뭐가 붐이 불었냐면은, 보링장이 붐이 불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부산에 그 보링장이 여러 군데 생겼어요. 그때 보링장이라는 거는 돈이 내 기억에 너무너무 비싸서 젊은 사람들이 가서 칠 수가 없었습니다. 고급오락이요. 그 동아대파트에 거기도 보링장을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중부서 앞에는 그건 이제 보링장 그 훨씬 뒤에 생긴 겁니다. 그 부산도 이제 요지 생겼는데, 영화배우 신영규이가 명동에 신지 보링장이라는 처리가, 그래서 신영규이가 대박을 터뜨리가 돈을 억수로 벌었어요. 그 명동 신지 보링장 컸거든요. 그 명동에 신영규이가 영화배우를 해가지고도 벌었지만, 그 신지 보링장에가 돈을 억수로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명보공장 차리고 돈 내가 뭐 지금 신영균 씨도 재산이 몇천억 안 됩니까? 예. 그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보링 보면 보니까 처음에 보링장을 막 어마어마한 규모로 대형 보링장 차린 거예요. 그 설비 자금이고 전부 다 그거를 빚을 내가 해다 보니까 한국도 보링이 금세 식어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 보링 그것도 유행이 있더라고요. 유행을 타지. 지금은 막 꾸준히 하지만은 지금은 그래 큰 돈 되는 사업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 애호가들만 댕기죠. 예. 그러니까 돈 되는 사업은 아닌데. 매니아들만. 그 보링장을 해가지고 그때 돈으로 60억 원 빚을 져버려 파산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60년대 말에. 그 자기 말 맞다는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생각도 했다고 그러네요. 그 이제 도저히 이제 가만 보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원래 비운 도둑질이 빠친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72년도에 다시 빠친거를 다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 이 사람도 아주 대학도 나오고 영리한 사람이죠, 사업적으로. 도심에서 차리니까 일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오락실이나 이런 거는 번화가에만 존속을 하잖아요. 그렇지. 번화가이면 누가 그 손님이 옵니까? 맞습니다. 일본은 내가 갔을 적에도 내가 90년대 일본을 갔을 때도 일본에는 도심에도 물론 큰 빌딩에 받침고장이 있지만은 차를 타고 하면 시외 변두리에 대규모 주차장과 대규모의 빠친고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걸 일본 사람들이 교회 빠친고라 그래가지고 코가이 빠친고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도 교회 빠친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창 우리 사람도 그 도심에 돈이 자본이 많이 들고 하니까 교회 빠친고에 눈을 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디요 빈터 같은데 렌트를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가건물로 지어가지고 이제 거기다 대형으로 이제 차리고 10년 만에 빚을 다 갚아버리고, 10년 만에 그 60억 엔 되는 빚을 다 갚아버리고, 이 사람이 이제 성공 가도를 그때부터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73년도에, 이 사람이 빠친코를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80년대 초반에 빚 다 갚아버리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벌게, 그러니까 다 운이 또 뒤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빠친코에 그 아주 재래식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 기본 빠친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성인들의 놀이 정도지, 그래, 큰 도박성이 없었어요. 그렇지. 도박성이 없는데, 점점 기계가 발전하면서 업자들이 또 연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관에서도 허용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오락성보다는 이제 도박성이 더 이제 심해지는 그런 결과가 왔어요. 그래, 뭐, 거기에 몇 가지 어떤 메커니즘적인 기계 발명이 생깁니다. 발명이 생기는데, 그걸 내가 뭐 설명해도 여러분 잘 모르시겠는데, 이 튤립이라는 건데, 이제 닫혀있다가 알이 들어가면 착 벌리고 하면, 그때 왕창 알이 들어가면, 알이 한 발 들어가면 10발 뭐, 13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 튤립이라는 걸 누가 또 개발을 했어요. 요걸 하는 바람에 대량 담화 획득이 가능해지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다시 재개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빠친코에 손님이 많이 또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빠친코 역사를 앞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요 80년도 전과 후가 완전히 빠친코 역사가 바뀝니다. 80년 전하고 80년 후하고 1980년. 80년에 뭐가 일본에서, 근데 일본에는 기계를 개발을 해도 정부에서 인정을 금인을 안 해주면은 그게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제 그거를 허용을 해줬는가 봐요. 80년도에 그 전만 해도 이 별 전자장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슬이 들어가서 어떤 특정 구멍에만 들어가면은 어떤 시상이 생기고 이래 하는 구조였거든요. 구멍이 들어가는 게 위주였어요. 이때 뭐가 있냐면 구슬치기 빠친코에 슬로트 머신 개념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80년대. 그게 뭐냐면은 어떤 특정의 구멍에 들어가면 그 전자회로가 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표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했던 그 LCD 표시는 90년대 들어와서 그때만 해도
우리 뭡니까 전자계산기에 그 숫자가 오는 맞아, 정도 맞아. 예. 그런 정도의 표시 장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그게 움직이면서 777 뭐 333 이래 맞으면은 이제 구슬이 한 2,000개 3,000개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게임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발명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일본 메이커가 전부 다 그걸 만들게 되는데, 그게 아까지 말한 야마토를 만들었다 하는 그 상쿄라는 회사에서 휘바라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휘바가 무슨 뜻, 열기란 뜻 아닙니까? 예. 휘바. 예, 휘바. 그 왜 휘바를 또 했는가, 그거는 내가 또 설명을 할게요. 왜 휘바라는 명칭을 붙였냐면은, 뭐 우리가 흔히 그걸 잭팟이라 해야 되는데 휘바라고 했어요. 예. 우리가 90년대 2000년도에도 일본 받침구 가면 이제는 그 실내에서 뭡니까 멘트 못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막 뭐 몇 번 다이 뭐 터졌다고 막 마이크 잡고 이제 선동을 합니다. 그걸 흥분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바 이랍니다. 그 피바라는 용어가 FVER이 뭐냐면은 옛날에 존 트라볼타 영화 기억합니까? 세트데이. 나이트 피버. 예. 거기서 피버 그 이름을 따가지고 토요일 밤에 열기 속에서 Saturday Night Fever, In Saturday Night Fever. 거기에서 피버라는 그때 그 영화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요 피버를 따가지고 상표에서 기계 이름을 피버라고 따가지고. 그래서 지금 또 기계 이름을 777 이런 식으로 디지털이 움직여서 이렇게 숫자가 나와서 맞는 거를 휘바기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제 7자가 맞으면 된다고 해서 뭐 요새는 7자 안 맞아도 됩니다만, 세븐기라고도 했고, 디지털로 한 받침구라 해가지고 데지파치라고도 하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기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일본 받침구가 그 한 장르가 그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종류가 또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777, 우리는 한국에 받침구가 들어왔을 때는 모두 숫자 맞추는 게임 그것밖에 안 하는데, 그 외에도 장르가 또 받침구 장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그래 그 기계가 80년대에 개발되면서 이게 폭발적인 손님이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표현하기를 그러면 기계 대당에 80년대 대당에 매출이 하루에 4, 5만 행 정도 오르던 매출이 이 기계가 들어오면서 15만 행으로 3배가 푹 뛰었거든요. 그런데 15만 행 말이 맞거든요. 내가 일본 가서 게임 해보면 1시간에 만 행 조금 더 읽습니다. 안 나오면. 1시간에 만 행 조금 더 읽어요. 이 구슬이 일본에 100발 튀도록 딱 정해놨거든요. 그 한국에는 그걸 개조해가지고 120발, 130발 하면 그건 기관총입니다. 막 날아갑니다. 어떤 데는 앞에 나간 다마 뒤에 올라타고 이지랄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100발로 딱 정해놨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1시간에 읽는 금액이 뭐 한 12,000행 뭐 이래 읽을 때가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창호가 그때 떼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80년대 들어와서. 떼돈을 벌기 시작한 게 곳곳에. 그래 뭐냐면은 2006년도인가 1조 N, 2002년도인가 1조 N 매출 달성을 했어요. 1조 N 매출을. 그런데 최전성기에 3조 N 매출까지 갔어요. 3조 N. 3조 N 매출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재벌 반열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그래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불행이 따른 것이 자기가 돈 버는 과정에서 큰아들이 미국에 의학연수 갔다가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큰아들이. 그래가지고 그 큰아들 이름으로 한철, 이 사람이 한창호인데 이 사람 기아를 늦게 했습니다. 2002년도인가 기아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한창우라는 발음 그대로 해달라. 그래 기아를 했어요. 손정이는 기아를 일찍 했는데 손정이도 그 손자를 갖다가 일본에서는 기아를 안 받아주니까 저거 마누라를 손실로 만들어가지고 했거든요. 손정이도. 그런데 이제 뭡니까? 그래서 이제 한창호 씨는 일본에 기아를 해가지고 했는데 아들이 그래서 떠났는데 아들이 그 밑에 또 죽은 아들 말고도 또 4명이 있어요. 그래 지금은 이제 골프장도 있고
그다음에 캄보디아나 미얀마 저런 데 또 진출해가 은행을 또 많이 해요. 그다음에 영종도에 지금 한상 드림 아일랜드라고 영종도에 지금 대규모 프로젝트 지금 그 건물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뭐 골프장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한다네요.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뭐 근데 지금 이 사람이 100세가 다 90 몇 살인데도 뭐 아주 정정합디다. 근데 지금은 왜 이제 재벌 등수에 이제 빠지냐면 아들한테 재산 분할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빠친구는 이제 관동지방 동경은 뭐 둘째 아들, 그다음에 오사카는 셋째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재벌 반열에서 빠졌는데 뭐 흔히 말하기는 뭐 토탈 다 틀면은 재산이 한 20조 원은 안 되겠나. 그러지 뭐 그런 정도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아까 말했던 나가지마 경기지도 한때 일본 제일의 부자가 됐어요. 그다음에 북극 하와이를 했던 저 에스텐켄 회장도 대단한 뭡니까 부를 축적을 했죠. 그래 이제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이미 3명인데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음에 또 이야기해서 간간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제일 교포 동포들 중에서 일본에서 가장 성공했던 이 아침고 업에서 성공했던 세 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또 다음에 이야기할 게 더 많습니다. 우선 요거로 끝내겠습니다. 자, 뒷골목 인문학 다음 이바구 쇼 마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